안녕하세요. 최근 사전투표 기간에 있었던 일이요. 선거사무원이 본인 투표는 물론이고, 다른 사람 이름으로까지 투표하다가 발각된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. 관련 기사들이랑 분석 자료들 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참 그냥 넘길 일이 아니죠. 맞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,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, 또 이제 곧 6월 3일 본투표잖아요. 그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투표의 기본 원칙,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짚어보려고 해요. 아마 당심이 선거와 민주주의, 그 핵심을 이해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꼭 필요한 이야기 같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그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. 이게 2025년 5월 29일 사전투표 첫날이었어요. 서울 강남구 대치 2동 사전투표소. 거기서 60대 여성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오전에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투표를 하고 한 5시간쯤 뒤인가요? 오후에 다시 와서 자기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한 거죠. 심지어 이분이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다고 해요. 와,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?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발각됐냐면요. 같은 사람이 2번 투표하는 걸 좀 이상하게 여긴 투표 참관이 있었던 거예요. 그분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냥 모든 게 드러난 거죠. 그래서 결국 박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바로 긴급 체포됐습니다. 이야, 이건 정말 그러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정말 최전선에서 지켜야 할 사람이잖아요, 선거사무원은. 네. 그런 분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. 이게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대리투표, 남편 대신 한 거, 그리고 중복투표, 본인이 2번 한 거. 이 두 가지 아주 중대한 선거 원칙을 동시에 어긴 거거든요. 그렇죠. 하나도 아니고 2개나요? 네. 이건 선거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그냥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. 실제로 그래서 선거법에서도 이런 행위,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표하거나 2번 이상 투표하는 걸 사위투표죄라고 부르거든요.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. 이게 최대 3년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, 중범죄예요, 사실상. 처벌이 상당히 무겁네요. 네, 그래서 박 씨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. 선거사무원에서는 당연히 해촉됐고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신분도 잃게 된 거죠. 구속까지 된 걸 보면 정말 사안을 심각하게 봤다는 거네요. 그런데 박 씨 본인은 영장심사에서 순간 잘못된 선택이었다, 이렇게 인정은 했다면서요? 내 남편하고 짜고 한 건 아니다, 계획적인 건 아니었다, 이렇게 주장은 했다고 하더라고요. 본인 주장은 그렇지만. 네. 그래서 경찰은 이분이 과거 총선 때도 투표 사무 경력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그때도 비슷한 일이 더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것까지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. 선관위는 일단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요. 하면서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범죄였다,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. 선관위 해명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은 우리한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왜 우리 헌법이나 선거법이 그렇게까지 직접 선거 그리고 1인 1표 원칙을 강조하는 걸까? 이 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. 직접 선거 1인 1표.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. 그렇죠. 직접 선거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내가 투표소에 가야 한다, 이 의미를 넘어서는 거거든요. 과거에 대리투표가 가능했을 때 특정 세력이 표를 막 좌지우지하고 그랬던 부작용들이 있었어요. 그걸 막기 위해서 유권자 본인의 의사가 왜곡 없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만든 핵심 장치인 거죠. 네네. 그리고 1인 1표, 그러니까 복수 투표 금지. 이건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딱 한 표의 가치만 갖도록 보장하는 거잖아요. 평등선거 원칙의 정말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. 비밀투표, 자유투표, 이런 거랑 같이 민주주의 선거를 떠받치는 기둥들이죠, 이게 다. 결국 이 원칙들 하나하나가 다 당신의 그 소중한 한 표,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당신의 표를 지키는 원칙들이에요. 맞아요. 사실 이런 뉴스 접하면 선거 관리에 좀 허점이 있나,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솔직히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표 자체를 아예 불신하거나 외면해선 안 되겠죠.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투표 원칙을 더 잘 알고 지키는 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. 이제 정말 6월 3일 본투표율이 코앞이잖아요. 그날 임시공휴일이기도 하고요. 맞아요. 얼마 안 남았죠.
그러니까 투표하러 가실 때 반드시 본인 신분증, 주민등록증도 좋고 운전면허증, 여권 다 되죠? 꼭 챙기시고 정해진 절차 잘 따라서 투표해야겠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번 부정행위가 참관인에 의해서 적발되었다는 점, 이건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 안에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그래도 작동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긍정적인 측면이죠. 아, 네,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기도 하고요. 정말 중요한 건 한 개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전체 투표 참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맞습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하죠. 오히려 다가오는 6월 3일 아침 6시부터잖아요. 지역에 따라 저녁 6시나 8시까지 할 텐데 지정된 투표소 가셔서 당신의 권리를 정확하고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,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요? 네, 오늘 우리는 이 선거사무원의 대리 그리고 중복 투표 사건을 통해서 투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, 본인이 직접 딱 한 번만 투표해야 한다. 이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. 이 원칙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. 다가오는 6월 3일 정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이번 사건처럼 개별적인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. 근데 이걸 넘어서서요.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의 의도치 않은 실수라든지 아니면 의도적인 일탈 가능성까지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게 만들고 또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? 이게 앞으로 우리가 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